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번 주에 손석희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경찰은 손석희 JTBC 대표에 대해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 배임 미수 혐의는 불기소 의견 이렇게 밝혔습니다. 쉬운 말로 해서 때린 것은 죄가 될 것 같고 회사 돈을 유용한 것은 죄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손석희 대표는 그동안 3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랜서 김웅 씨를 때렸다는 폭행 혐의, 그리고 배임 혐의, 그리고 명예훼손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폭행은 기소 의견, 배임 및 배임 미수죄가 되는지를 보는 그 부분은 불기소 의견 이렇게 경찰은 정리를 한 셈이죠. 근데 이번 사건은 맞고소 사건이었습니다. 맞고소. 이쪽이 공갈죄, 이쪽이 배임죄, 맞고소입니다. 손석희 대표는 김웅 씨가 나를 협박했다 그러면서 공갈죄로 고소를 했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경찰은 손석희 대표의 배임 미수는 죄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불기소 의견을 밝히면서 김웅 씨는 공갈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맞고소, 공갈이 있어야 배임이 되는 거죠.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경찰은 이 배임 쪽은 죄가 안 된다. 그런데 공갈 쪽은 죄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나를 취직시켜주지 않으면 당신의 불륜 사실 혹은 뺑소니 교통사고 혹은 폭행 사실 이걸 폭로하겠어. 나를 취직시켜주지 않으면 폭로하겠어. 자, 이게 공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협박, 공갈 협박이죠. 이제 그러자 그 상대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2년 동안 채용하고 월 1,000만 원을 보장해 줄게. 대신 입 다물기다. 자, 이런 얘기가 오갔고 문자 메시지, 대화 녹취 이런 증거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김웅 씨가 협박을 했던 부분은 공갈죄가 성립이 된다고 봤고 손석희 대표가 자신의 개인 일을 무마하려고 회사 돈을 월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던 부분은 배임 미수 그 죄가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에 회사 돈, 즉 공금을 유용하면 배임죄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A의 공갈죄가 성립하면 B의 배임 미수죄도 성립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이 정도 지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경찰도 했을 것입니다. 경찰도 찜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들고 나온 희한한 해명이 실행착수 여부입니다. 실행착수. 손석희 대표에게는 배임을 하려는 실행착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웅 씨를 월 1,000만 원짜리로 채용하려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손석희 대표는 김웅 씨에게 책임자 회의를 통해서 용역이나 투자를 하려는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입니다. 처음에 우리들은 이것이 손석희 대표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것을 거꾸로 뒤집는 솜씨를 발휘하더군요. 여기에서 손 대표가 말했던 책임자 회의, 우리는 그게 증거가 될 거라고 했는데 경찰은 거꾸로 책임자 회의가 과연 있었는지 수사를 해봤고 그랬더니 그런 회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끌고 갔습니다. 저도 언론사에서 직장생활 35년 했습니다. 책임자 회의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손석희 씨는 JTBC 대표였고 지금도 대표입니다. 회사의 본부장, 국장, 실장 이런 임직원 10여 명을 대회의실로 불러서 회의 개막을 선언하고 어떤 실무자가 메모를 시작하고 일지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책임자 회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 대표가 관련 임원이나 본부장 2-3명에게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 대표 방으로 잠깐 오라고 해서 이런저런 월 1,000만 원짜리 일자리 마련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지시하는 게 책임자 회의입니까? 경찰은 JTBC 관계자 진술 그리고 손 대표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분석했더니 책임자 회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군요. 경찰 혹시 바보 아닙니까? 어떤 JTBC 내부 사람이 규정하기도 모호한 책임자 회의가 있다고 진술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대표 방으로 임직원을 부를 때 휴대전화로 부릅니까? 요즘 내부 통신망 없는 회사가 어디 있으며 이 정도는 내부 전화로도 충분하고 아니 대표가 임직원 부를 때는 대개 10중 8구 비서가 부릅니다. 뭡니까? 경찰서장이 형사반장 부를 때도 경찰서장 비서가 아마 부를 겁니다.
경찰은 매우 친절하게도 손석희 대표에 대해서 배임 미수 혐의가 있는지 알아보고 없다고 결론을 내린 데까지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줬습니다.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는지, 실행 착수가 있었는지, 책임자 회의가 있었는지, 경찰은 정말로 손석희 대표의 변호사는 저리 가라 할 만큼 정밀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손석희 대표에게 실행 착수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배임 미수죄가 안 된다고 치보겠습니다. 그렇게 칩시다. 그렇다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의 공갈죄 역시 실행 착수의 증거가 있는지 따져봤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공갈죄와 배임 미수가 같이 부딪히는 막고서 사건이었으니까 이쪽 배임 쪽에 대해서 실행 착수 알아봤다면 이쪽 공갈죄에 대해서도 실행 착수 알아봐야죠. 김웅 씨가 손석희 대표의 이런저런 행동들, 그러니까 폭행이든 뺑소니든 불륜이든 뭐가 됐든 손 대표가 감추고 싶어하는 행동들을 소상하게 폭로하는 문건을 만들고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언론에 배포하려는 준비를 갖췄는지, 그런 실행 착수의 행동을 했는지 따져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일의 입은 손석희 씨든 김웅 씨든 일면식도 없습니다. 아무런 개인 감정 없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워낙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고 아직도 미진한 의혹이 남아있고 아직도 그날 밤 늦은 시각 과천 주차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의 입방아가 그치질 않고, 그리고 그 맞고소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와 결과 발표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